그랬을 경우에 강경파 칼뱅주의자들과 감리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서의 기준을 통과한 오락들만을 사람들에게 허용한다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그들은 이 사회의 그러한 경건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오락에 간섭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남이야 어떤 오락을 즐기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그들 자신들의 오락에만 마음을 쓰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어떤 정부나 대중이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런 정부나 대중을 향해 우리가 해주어야 할 말이다. 하지만 만일 그런 착각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나라에서 그런 정부나 대중이 등장해서 다수의 이름으로 또는 지배적인 권력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반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사양길에 있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정부나 대중은 기독교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입지를 되찾고 과거의 영화를 다시 누리기 위해 미국의 뉴잉글랜드주의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를 기독교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그 이념을 기꺼이 받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의 사례, 방금 말한 것보다 더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오늘날의 세계에는 대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지향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성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어서 사회와 정부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인 미국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대중이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사치스럽거나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반감을 품기 때문에 대중의 그러한 반감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검소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실질적인 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대중의 반감을 의식해서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을 많이 가장해서 표현한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중은 개개인이 자신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 의거한 대중의 민주적인 감정의 표출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다수의 대중은 얼마든지 사회주의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육체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감정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과 원리적으로 비슷한 생각들이 이미 수공업자 계층에 널리 퍼져 있어서 주로 그 계층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의 많은 분야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숙련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성과급으로든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더라도 아무도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감찰반을 운영해서 숙련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더 많은 일을 한 대가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받는 것을 감시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중이 오직 사적일 뿐인 문제들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개인들이 만든 단체들이 그 구성원들에 대해 그러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시대의 사적인 자유가 실제로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층 더 심각한 침해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대중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무차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주법의 사례, 영국의 한 식민지와 미국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폭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무제한 삶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용 외에는 발효음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어 왔다. 이 법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금주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법의 명칭을 그대로 주의 명칭으로 채택했던 주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는 이 법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박애주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비슷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운동을 이미 시작해서 지금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동맹이라고 명명된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치인은 언제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영국에서 몇 안 되는 공인들 중 한 사람과 이 단체의 사무총장 사이에 오간 서신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 단체는 상당한 악평을 들어왔다. 반면에 스탠리 경이 자신의 서신에서 밝힌 생각들은 그가 몇몇 정치적인 현안들에서 보여준 자질들이 정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기 힘든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걸고 있던 희망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었다. 동맹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은 이 단체는 종교적인 편협한 신념과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배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들과 이 단체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광범위한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상, 의견, 양심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법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반면에 사회적인 행동과 습관과 관계에 속한 모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오직 국가에 부여된 자유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 즉 사회적이지 않고 사적인 행동과 습관에 속한 영역이 있다. 그리고 발효음료를 마시는 행동은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이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물론 발효음료를 파는 것은 거래하는 것이고 거래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발효음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구매자와 소비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국가가 사람들에게 술을 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나의 사회적 권리가 다른 사람의 사회적 권리에 의해 침해당할 때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후에 사회적 권리는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나간다. 나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술을 거래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사회적인 무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촉진시킴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내어서 이득을 얻고 나는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알코올 중독자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나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또한 사회를 위험하게 하고 약화시키며 타락시킴으로써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내 자신의 도덕적이고 지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갈 나의 권리가 침해된다. 사회적 권리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정의한 사람은 아마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사회적 권리라는 것은 한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은 모든 점에서 정확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것은 나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사회적 권리에 의거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너무나 괴물 같은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 원칙 아래에서는 그 어떤 자유를 침해하든 다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간직해 둘 자유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해롭다고 여기는 어떤 의견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동맹이 내게 부여한 온갖 사회적 권리들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 동맹이 내세우는 원칙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모든 개인에게 도덕적이고 지적이며 심지어 신체적으로 완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러한 침해를 막고 그 권리를 보호해줄 입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안식일 준수법.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단지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부당하게 침해해 왔으면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규정한 법이다. 일주일에 하루를 매일의 직업적인 노동에서 쉬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가 전혀 아니지만 생활 여건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아주 유익한 관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산업노동자 계층의 전반적인 동의 없이는 그런 관습은 지켜줄 수 없다. 만약 그중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게 하는 법을 제정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이 관습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정당하고 옳을 것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이 관습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입법이 정당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정한 휴일을 지키도록 강제하거나 그 휴일에 오락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물론 사람들이 휴일에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휴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며 새로운 힘을 충전하여 유익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즐거움을 얻는 것만으로도 휴일에 이루어지는 소수의 노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이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고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휴일에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한다고 해도 7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옳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법정 휴일에 쉬는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휴일을 즐기도록 해주기 위해 휴일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경우에 그 소수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휴일에 쉬는 쪽을 원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에 한 가지 보완책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일을 하는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중에서 법정 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보장해주는 관습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요일에 오락을 즐기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에 틀림없고 그러한 입법 동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신들에게 잘못한 일들을 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한 사회 또는 그 사회의 공직자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따라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종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게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신념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온갖 종교적인 박해와 토대였다. 만일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모든 박해들은 완벽하게 정당화될 것이다. 일요일에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반복적인 시도들이나 일요일에 박물관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감정 속에는 지난날의 종교를 박해했던 자들의 잔혹함은 없지만 그런 행동들이 보여주는 정신 상태는 그러한 종교적인 박해를 불러왔던 정신 상태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우리의 종교가 허용하지 않는 것들인 경우에는 그 일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단단히 벼르는 정신 상태다. 또한 그것들은 신이 그 일들을 가증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방관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에게도 죄를 물을 것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다. 몰몬교의 사례. 내가 인간의 자유가 일상적으로 적지 않게 유린되고 있는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로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나라의 언론이 몰몬교를 언급할 때마다 그들이 눈에 거슬리는 그 종교의 한 가지 독특한 교리와 실천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박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과 철도와 전보가 일상이 된 이 시대에 그 창시자가 특별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른바 새로운 계시를 들고 나와 하나의 종교를 세운 것이 순전히 사기 행각의 산물임이 분명한데도 몰몬교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신자로 끌어모아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자 시사해주는 바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종교에도 다른 종교들, 그리고 더 나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언자로 자처하며 이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은 자신이 설파한 교설로 인해 폭도에 의해 죽임을 당해 순교자가 되었다. 이 종교를 신봉하던 다른 사람들도 그 동일한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이 나라로부터 집단적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로 쫓겨나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토벌대를 보내어 무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이 나라의 다수 대중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옳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닌다. 모르몬 교회 교리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감과 분노를 일으켜서 통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종교적 관용 원칙을 철회하고 이 종교를 탄압하게 만든 빌미가 된 것은 일부 다처제의 허용이었다. 일부 다처제는 이슬람 교도들, 힌두 교도들,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었지만 유독 모르몬 교도들이 허용한 일부 다처제가 사람들에게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영어를 사용하고 일견 기독교인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금기로 여기는 것을 받아들여 실행했다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르몬 교회의 일부 다처제에 대해 나보다 더 깊은 반감을 지닌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의 반감을 초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자들에게는 오직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반드시 지키게 한 반면에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남자들에게는 오직 한 아내만을 맞아야 한다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방시켜 준 것은 서로가 동등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자유의 원리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원리에 비춰 봤을 때 일부 다체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여자들이 이것과는 다른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다처제의 피해자로 여겨질 수도 있는 여자들도 똑같이 자발적으로 이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외의 사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몬교에서 제시하는 일부 다처제는 결혼에 대한 인류 전체의 공통된 생각과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르몬교에서는 여자들에게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 아내 중에 하나가 되더라도 결혼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모르몬 교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그들의 결혼 제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들만이라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를 떠나서 지구의 가장 흥미진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최초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주민이 된 이유는 오직 그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적대적인 감정이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이 정한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그 어떤 정당한 원리나 원칙으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한 작가가 모르몬 교회의 일부 다처제를 문명의 퇴행으로 규정하고서 십자군이 아니라 문명군을 보내어 일부 다처제로 이루어진 이 집단을 공략해서 일부 사람들의 그러한 퇴행적인 행보를 끝장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몇 가지 점에서 꽤 일리가 있고, 나도 그렇게 본다. 하지만 문명화된 한 사회가 미개한 다른 사회를 강제적으로 문명화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악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 사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데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를 그들과 아무런 관련 관계도 없고, 그들에게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 제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의 제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그 제도가 악한 것이니 폐기해야 한다고 그곳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제도를 지지하는 교리가 자기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입을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 수단 중 하나가 아니다. 야만이 판을 치던 사회에 문명이 들어가서 이미 야만을 제압했다면 이미 제압된 야만이 다시 부활해서 문명을 무너뜨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어떤 문명이 자신이 이미 제압한 적에게 그런 식으로 다시 굴복당할 수 있다면 그 문명은 이미 너무나 부패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서 그 문명을 지탱하는 세력들인 사제들과 선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그 문명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힘도 없고 나서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문명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런 문명은 사망 통지를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그런 문명은 점점 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에는 활력이 넘치는 야만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개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5장 적용. 이 글에서 내가 제시한 원칙들이 정부와 도덕의 온갖 다양한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이 원칙들을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토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내가 몇 가지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떠할지 추적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원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예시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나는 많은 예를 들지 않고 적용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예들만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 예들은 이 글 전체에서 내가 제시한 것을 집약한 두 개의 명제가 지닌 의미와 그 한계를 한층 더 명료하게 해주어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경우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가지 명제. 첫 번째 명제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회가 개인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반감이나 비난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수단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충고하거나 훈계하거나 설득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것뿐이다. 두 번째 명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먼저 개인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회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경우에 사회 개입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개인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손실을 안겨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이득을 가로채기도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개인의 그런 행동들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간의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은 종종 잘못된 사회 제도들로 인해 생겨나지만 그러한 제도들이 존속하는 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중 어떠한 것들은 그 어떤 사회제도 아래서도 불가피하다.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시험을 통한 경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리고 둘 다 원하는 것을 놓고 벌인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긴 사람은 누구든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될 손실과 허비된 노력과 실망을 대가로 해서 자신들이 얻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전체적인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사회는 그러한 경쟁에서 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입게 된 그런 종류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사기 또는 기만 그리고 강제력 같은 수단들을 사용한 경우에만 사회는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상거래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어떤 종류의 물건이냐와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어떤 물건을 파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그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의 관할 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이유로 전에 사람들은 대중의 삶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상품의 적정 가격을 정하고 제조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여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은 그런 일들을 생산자들과 판매자들에게 완전히 맡기고서 정부는 오직 모든 생산자와 판매자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서로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값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이 소위 자유로운 상거래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 글에서 제시한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과 다른 근거들에 입각한 것이긴 하지만 확고하기는 마찬가지다. 상거래 또는 상거래를 위해 제조한 상품에 대한 규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그 자체로 나쁜 해악이다. 그 이유는 어떤 대상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은 그 대상 중에서 오직 사회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실제로는 원래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자유로운 상거래라는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상거래라는 원칙의 한계와 관련해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불량품에 의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규제할 수 있는가?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는 그들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한 조치를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는 의미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방금 말한 이런저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반면에 상거래에 대한 개인의 사회의 개입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문제들이다. 앞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금주법 중국에서 아편 수입을 금지한 것, 독약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다. 요컨대 사회가 개입해서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기가 문제들이다. 요컨대